근데 그렇게 저보고 기타 대신 드럼을 치라고 했던 친구는 6개월도 안 돼서 관두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다른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재밌게.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이 채널의 구독자가 1,5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오디오 이야기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음악 이야기와 오디오 이야기가 결합될 때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음악 이야기의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팝, AOR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오브리게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기타 치시는 그런 기타리스트까지 모셔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타의 파워 코드라는 걸 잡으면은 배음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배음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지만 그 실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게 배음인데, 그 배음의 정체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호부터 마츠다 세이코, 나카모리 아키나, 안전지대, 라우드니스, 마츠바라 미키, 그리고 다케우치 마리아, 서양으로 넘어가면 브루스 스프링스틴, 쿨앤더갱, 영화 드림걸스의 실제 주인공인 다이애나 로스, 이 양반이 빌리 할러데이의 인생을 그린 영화 레이디 싱스 더 블루스의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글래디스 나이트, 웸 등등 할 이야기는 차고 넘치니까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박찬 씨와 재즈 드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서 그 연장선에서 얼마 전에 새 앨범이 나온 애니그마타의 리더이자 재즈 드러머인 곽지용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라이드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친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자, 곽지용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러머이자 그리고 애니그마타라는 밴드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드러머 곽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새 앨범 나온 거 축하드리고요. 재즈팀이 앨범 내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예. 그게 현실인데 앨범을 내게 된 게 되게 기쁘기도 하고, 어떤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제가 형된 입장에서 되게 대견하다 느끼기도 하고. 아유, 그리고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아유. 그거 스트리밍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풀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녹음 좋더라고요. 동생들이 고생했죠. 예. 예. 녹음은 어디서 했고 며칠 걸리셨어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 좀 기간이 엄청 길게 녹음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각자 작업실에서 각자 다 셀프로 녹음을 했고요. 그럼 나중에 믹싱만 한 거예요? 믹싱도 그 건반 치는 조우재 씨가 예. 직접 다 믹싱을 했고요. 나중에 마스터링만 이제 그 밴드 전체 멤버가 선호하는 다른 그 마스터링 하시는 김예주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분한테 마스터링을 그 의뢰를 맡겼고, 그 전 과정까지는 전부 다 그 밴드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한 거죠. 그럼 셀프로 다 녹음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막 데모 만들 때처럼 데모 테이프 녹음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녹음하신 예. 거예요? 그 먼저 데모 녹음 먼저 한 번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드럼 녹음을 하면은 그 트랙 맞춰가지고 베이스 얹고 기타랑 키보드 또 그 위에 또 많이 얹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그러니까 진행을 처음에 했죠. 드럼 먼저 치고 그 맞습니다. 다음에 예, 그 위에 베이스 얹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포트론 가지고 녹음할 때랑 똑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죠. 예, 그쵸. 맞아요. 예. 우리 예전에 녹음할 때는 포트랙 가지고 녹음하고 있었잖아요. 포트랙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만 가지고서도 정말 재밌게 놀고 그거 그랬었죠. 합치면, 예, 맞아요. 네. 그게 포트랙이네요. 맞아요. 예. 그 포트랙 녹음기가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녹음했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순간 좀 착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포트랙. 예. 그 아는 싱어송라이터 중에 예. 제주소년이라는 분이 있는데, 지수는 잘 알죠. 예. 저도 알아요. 예. 그분은 아직도 그 자기 음반이나 그 동료들 녹음할 때 맞아요. 예. 모든 트랙을 다 테이프로 하는 건 아닌데, 그 특정 트랙들, 예를 들어서 드럼은 그 아까 말씀하시니까 카세트 테이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예, 예.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그냥 오버헤드 2개 하고 스네어하고 킥 이렇게만 한번 녹음해 보기로 해요, 형. 하고서 그냥 드럼 트랙 전체를 다 테이프 4트랙으로 녹음해서 드럼을 푸트하게 녹음한 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앨범으로 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킥 하나 달고 스네어 하나 달고 그냥 오버헤드 오버헤드 두 개 달고 딱 네 트랙.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 재미있는데 그 탐은 소리 어떻게 내려고? 그냥 대충 컴프레서로 눌려가지고 그냥 예, 적당히 그냥 탐소리 좀 올라오게 하는 올라오게. 식으로 해서 예. 근데 그러기에는 녹음 품질이 꽤 괜찮아서 저는 스트리밍에서 녹음한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요새는 이게 녹음되는 음질 자체는 예. 이게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하긴 예. 예, 뭐 많이 그렇게 왜곡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그렇게 녹음해서 들어보는데 당연히 이제 카세트 테이프 특유의 그 묘한 컴프레서 걸릴 그 느낌이 아 있는데 맞아요. 예. 그 살짝 덤덤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던데 그게 오히려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죠. 맞아요. 완전 예. 빈티지 느낌 나고 쉽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사실 자기 음악을 그냥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의 음악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열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렇죠. 소리가. 예. 근데 자기 음반에서 자기가 소리를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건 말소용이 없는데 네. 이게 또 그렇게 녹음을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밖에서 뭐 차 지나간다거나 그러면은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기 그 작업실 안에서 하니까 아, 그래도 연습실 안에서 하니까. 맞아요. 예. 그 만약에 진짜로 그냥 야생의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은 정말 그거는 예전에 좀 문제가 제주소년 됐을 텐데. 1집에서는 입을 쓰고 녹음하고 막 그랬다는 거 되게 그 맞아요. 유명한 예. 그때 진짜 컴퓨터 뭐 윈도우 막 맨날 다운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네. 녹음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추억이죠. 그런 것도 정말. 녹음할 때 잠을 안 자려고 입을 쓰고 녹음했다고. 그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LP를 안 찍으셨어요? 아, 이게 근데 사실 원래는 우리가 정규 앨범 애니그마타가 CD를 낼 생각도 없었어요, 예, 사실은. 예. 앨범도 좀 우발적으로 앨범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졌는데 해보자. 사실은 해보자도 아니고 그 작년 9월에 기타 치는 친구가 군대를 갔거든요. 뭐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는 휴가 나와서 아, 맞다. 예. 네. 제가 실수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9월. 예, 예. 맞아요. 그 휴가 나와서 맨날 그 친구는 휴가 나올 때마다 뭐 어디 여자친구랑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 근데 사실 원래 발단은 군대 가는 김에 뭐 쌓인 곡 몇 개 있으니까 그냥 두세 곡 그냥 내서 EP로 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 아니 형 그냥 우리 이렇게 된 김에 그 전에 싱글 음원으로 한 5곡을 이미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5곡 플러스 우리 쌓여있는 곡 한 6곡, 7곡 해가지고 그냥 정규 앨범 내버리자고 얼마 안 걸린다고 그냥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녹음이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 각자 생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녹음이 언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나지 정말 안 않아요. 끝났어요. 예. 그 결국에는 그 기타 치는 동생 그 군대 가는 걸 환송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앨범 내서 그냥 얼른 그냥 빨리 내버리고 그 동생 나올 때는 이 앨범으로 활동을 하자 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제대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앨범이 결국에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통 녹음을 할 때는 재즈 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식으로 녹음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통은 그렇죠. 예, 예. 드럼 따로 뽑고 베이스 따로 따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튜디오 라이브식으로 녹음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지금 녹음하신 방식은 보통 락 그룹들이 그렇게 녹음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락 아니면 팝 밴드에서 예, 팝밴드 이렇게 많이 하죠. 맞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카테고리는 재즈 밴드이긴 한데 음악이 하도 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주가 많이 굳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음원을 녹음하려고 보니까 그 무대에서 4명이서 연주할 때 그런 색채를 살리는 그런 곡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같이 모여서 녹음한 곡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좀 스케일이 좀 큰 곡이 있어가지고 그런 곡은 이제 막 데모 녹음을 일단 해보니까 아 여기에 여러 가지 FX 사운드도 좀 많이 넣고 그리고 키보드나 기타도 좀 오버더빙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그 곡의 좀 볼륨감을 좀 많이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곡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몇몇 곡들은 그냥 일반적인 락밴드나 팝에서 녹음하는 방식대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식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죠. 라이브가 아니면은 오버더빙 같은 그런 것들은 기타가 2대 있어야 가능한데 맞아요. 예. 그렇게 녹음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요. 곡에 따라서 좀 분간을 해서 좀 한번 그렇게 녹음 네. 방식을 좀 각자 각기 좀 살려봤습니다. 제가 왜 LP를 안 듣냐고 여쭤보는 아, 이유가 맞아요. 예. 뭐냐면은 사실 요즘 CD로 음악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오디오를 좋아하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 CD 플레이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CD를 안 써요. 사실은 LP를 들으시는 게 더 선호되실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CD는 거의 사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LP는 요즘 20대, 30대들 사이에서 포터블 LP 같은 것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면서 예. 선물용으로도 하고 이게 음악 감상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힙한 느낌으로 LP를 사고 그런 게 많아서 사실 저 앨범 프로듀싱 할 때도 LP를 그때 800장을 찍었는데 예. 그 딱 한 달 만에 팔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CD는 그렇게 안 나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쵸. 여쭤봤습니다. 예. LP까지는 아예 그냥 상상도 생각도 못했다라는 게 못했죠. 사실 예. 솔직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CD까지는 어떻게든 찍어요. 그게 돈이 맞아요. 많이 안 들어요. 진짜 돈 안 들어요, 예, 사실. CD 예. 찍는 건 돈이 많이 안 드는데 LP는 완전히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찍는 그러니까요. 게. 마스터링부터 일단 따로 다시 또 그렇죠, 해야 맞아요. 되고. 예, LP형 마스터링을 따로 해야 되고 맞아요. 예. 프레싱하고 디자인도 이게 아예 좀 따로 그렇죠. 좀, 예. 예, 달리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녹음한다면 CD는 진짜 한 500만 원으로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LP로 넘어가면은 몇 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되니까는 기본 1,000만 원 단위가 되죠. 그렇죠. 저희 사실은 몇백도 아니고 그냥 거의 몇십만 원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예, 저희가 직접 다 녹음하고 믹싱까지 다 해결하다 보니까. 그 유통은 소게나이테에 예, 예. 소리나이트 대표님이 예전부터 제가 많이 따르고 제가 좀 신세를 많이 진 실제 재즈 베이시스트이기도 해가지고 예. 그리고 한때는 또 제가 그 회사에서 좀 일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그랬었어요? 예. 그 인연으로 CD 유통은 그쪽에서 부탁을 드리게 됐죠. 여러분, 이 CD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애니가마타 CD입니다. 지난번에 박찬님, 여기 앉아 계신 박찬님과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재즈하는 친구도 제가 소고기에 양주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재즈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13, 14개 정도 찍으면서 단 한마디도 드린 적이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제 영상에서 단 한 번도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에 마음에 안 들었거나 구독을 안 누르거나 한다면 그건 내가 영상이 부족해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CD는 사주세요. 그래야 이 CD가 팔려야 애니가마타라는 팀이 유지가 되고 애니가마타라는 팀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재즈 하시는 다른 팀들도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지우미네 팀 이거 하니까 CD가 팔리네. 야, 우리도 CD 내보자. 그래야 절반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모신 목적은 곽지용 씨의 이 CD를 소개해드리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셨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할 얘기 그냥 우리가 만나서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요. 예. 그럼 처음에 드럼을 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것도 좀 얘기하면 길긴 한데 원래 고등학교 때 일렉 기타를 치다가요. 예. 학교 밴드부 동아리에서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같이 기타 치던 친구가 인생 진짜 너무 좀 없는 것 같다. 이대로 그냥 늙어가는 거냐 이런 말을 하다가 우리 그때 당시가 2000년이었고요. 네. 그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는데 예, 알아요. 예. 거기는 뭐 서울예대처럼 뭐 입시를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오디션 보고 들어갈 수 있다더라. 네네.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럼 우리 거기 한번 다녀보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맥주 한 잔 들이키더니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지웅아, 너는 근데 기타보다는 드럼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어차피 학교 동아리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노니까요. 그렇죠. 너는 기타 말고 한번 드럼을 가서 배워봐봐. 그런 말을 하길래 그냥 저도 그냥 한 잔 들이키고 알았어. 까짓 거 그냥 드럼 하지. 그러고서 그냥 그 길로 드럼을 친 거예요. 그래서 드럼 치게 된 거예요? 네, 그냥 실제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뮤지션들이 활동을 하는 게 자기 밴드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박찬 드러머님처럼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세션을 많이 하고 여러 팀에서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모르고 아 우리 둘은 같이 음악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밴드로 간다 이런 줄 알았으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포지션 경쟁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드럼으로 보내버리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이제. 근데 그러기에는 드럼을 너무 잘 쳐서 저는 아예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그쪽 드럼으로 시작을 했는지 알았죠. 아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진짜 스틱 잡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2001년에 서울재즈 아카데미 딱 들어가고 나서. 근데 그렇게 저보고 기타 대신 드럼을 치라고 했던 친구는 6개월도 안 돼서 관두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다른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재밌게. 종종 만나서 밥 잘 얻어먹고 있죠. 그 친구한테는. 그럼 고등학교 때는 기타를 어떤 곡들을 치셨나요? 그때는 뭐 저도 락이나 메탈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탈리카 뭐 드림시어터까지는 흉내낼 엄두도 못 냈고 드림시어터는 좀 전 뭐 그냥 저 멀리 계신 그런 예. 분들 메탈리카도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예. 그래도 일단은 리프 자체가 쉬운 게 있으니까 뭐 엔터 샌드맨 뭐 이런 거 예. 흉내내서 쳐보고 뭐 그냥 블루스 펜타토닉 이런 거 그냥 어서 주워 들어서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잼하고 맞아요. 예,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제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뭐 이제 그때 유행하던 곡들 그냥 어설프게 그냥 코드 보고 따라서 치고 딱 그 정도였죠 사실. 뭐 스키드도 치고 본조도 맞아요. 치고 맞아요. 딱 그 정도에 했죠 이제 진짜. 내가 파비 앤더슨 같은 거 보면 나 이런 거 쳐보지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그냥 못 가고 그냥 뭐 하여튼 그냥 재밌게 이것저것 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 그런 계기가 된 음악이나 그러니까 곡이나 앨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드럼을 권유했던 그 친구랑 그 고등학교 때 맨날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사실은 그 반무대 드러머셨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는 취미로 드럼 치는 상황이시고 근데 집안이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맨날 밤마다 밖에서 엄한 데서 그냥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차라리 술을 마실 거면 집에서 마셔라 이런 식이셔서 그 친구랑 맨날 집에서 술 마시면서 들었던 음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로이 부캐넌의 메시아 웰컴 어게인. 메시아 웰컴 어게인. 예, 그거 들으면서 너무 좋다. 맨날 소주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핑크 플로이드의 펄스 라이브 앨범. 예, 그 두 곡이 아마 저한테는 언제나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그때 기억이나 그때 느낌 그리고 그 친구랑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좀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로이 부캐넌의 그 곡이 사실 저도 그거 기타로 치고 음악도 만들고 했었는데 좀 아련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련한 게 예. 있죠. 진짜 정말 로이 부캐넌의 인생이 딱 보이니까 그 곡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진짜. 맞아요. 그 감옥 갔다는 얘기도 듣고 예. 뭐 이런저런 뭐 인생 힘든 얘기도 나중에 듣고 그러는데 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이런 기타 소리가 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술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 곡을 치면서 텔레캐스터가 굉장히 톤 다루기가 쉽지 않은 기타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쳐본 기타 중에서는 제일 톤 다루기가 쉽지 않은 기타가 텔레였는데 어. 오히려 EMG 픽업들은 쉬워요. 걔는 워낙 에펙트 발이 좋아서 어떤 곡을 치던 맞출 수가 있는데 텔레는 워낙 자기 색깔이 강해서 지금 깽깽거리는 그 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톤이 그 더 메시아 윌컴 어게인과 잘 어울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곡 아니면 사실 텔레가 이렇게 어울리는 곡은 많지가 않죠. 아 왜냐면 세션 하시는 분들이 텔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맞아요. 텔레가. 그게 저는 사실 텔레를 직접 만져본 거는 사실 진짜 그냥 기타를 제대로 만져본 적도 거의 없으니까요, 사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런 기타리스트로서 텔레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이제 그냥 얼핏 딱 그렇게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서 사실 선호하진 않는 기타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드러머로서 이제 누군가 텔레를 들고 나오면은 저는 사실 되게 반갑긴 해요. 아 좋죠. 네, 그 소리가 워낙 쨍쨍하고 예, 딱 귀에 꽂히니까 시원시원하네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드러머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기타이긴 하죠 사실. 저도 베이스 칠 때는 텔레 치는 사람 좋아했었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기타리스트가 아니라면은 좋아요. 맞아요 정말. 예. 이제 뭐 그 기타를 이제 다뤄야 하는 고충은 이제 기타리스트 분께서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사실. 할 일이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애니그마타라는 팀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 하는 김진규 씨가 지은 이름인데요. 예. 그 친구가 필리핀에 가서 한동안 한 몇 년 살면서 음악을 그 현지 뮤지션들하고 그냥 부르면서 음악을 한 적이 있었대요. 필리핀에서. 예. 아, 거기 또 빡세죠. 빡세죠. 진짜 음악하는 분들도 예. 너무 많이, 음악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아, 진짜 많아요. 전희의 보컬리스트가 필리핀 출신이잖아요. 아, 필리핀 출신이에요? 네. 아, 전 처음 알았네요. 아, 그 양반이 전희의 원래 보컬리스트랑 목소리가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오신 예. 분. 아, 그래서 얘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그 전희의 보컬리스트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필리핀 분들이 진짜 참 음악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해요. 진짜. 예. 정말 뜬금없이 음악을 잘해요. 뜬금없이 진짜 딱 그 느낌. 정말 뜬금없이 음악 잘하는 느낌. 그냥 밤에 술 마시러 돌아다니다가 어디 뭐 음악 나오는 클럽에 들어가. 그래서 라이브 하는 거 보면은 대박. 이래가 왜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아니 한국에 옛날에는 필리핀에서 오셔가지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았죠. 계셨잖아요. 예. 예, 크게 기억만 되새겨봐도 와 진짜 대박으로 잘하신다 이런 분들 많았었죠 정말. 아니 왜 이 실력으로 여기서 맞아요. 진짜 이 할까? 실력으로 왜 진짜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서 예. 그 지내고 있을 때 나무집 위에다가 무슨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서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 작가 예. 그런 예술가 커뮤니티가 있었대요. 그 커뮤니티가 활동을 하던 기거하던 그 나무집 이름이 애니그마타라고 하더라고요. 애니그마타라는 어원을 찾아보면 이제 뭐 독일의 그 2차 대전 당시 뭐 암호기계 애니그마 뭐 이런 걸 네. 비롯해서 뭐 수수께끼 이런 단어만 나오던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부르던 그 애니그마타라는 말의 뜻은 아침에 눈을 뜨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는 안 나와요. 어딜 찾아봐도 그런 뜻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유래를 듣고 나서 애니그마타라고 하면 사실 어감이 좀 어려우니까 네네. 애니그마타라고 이름을 들려주면 한 다음 주쯤 만나면 다들 이제 애니그머니나 뭐 그거 잘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좀 검색도 어렵고 좀 밴드 이름으로 짓기엔 좀 별로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다라는 그 유래를 듣고 나서 괜찮은데 신비로운데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이름으로 정했죠. 되게 뜬금없이 팀 이름을 지었다는 게 맞아요. 레너드 스키너드가 그런 팀이잖아요. 레너드 아. 스키너드가 그 체육학생 이름이 레너드 스키너드여서 레너드 스키너드 선생님 이름이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예, 체육 선생님이라는 체육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또. 그 애니그마타라고 하니까는 제가 떠오른 게 이전에 이니그마란 팀처럼 보였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이니그마가 원래는 마이클 크레투라는 양반이 음. 그 1990년도에 발매한 앨범이었어요. MCM, XC, 그다음에 AD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뭐 세드니스라는 곡이 대박을 쳤었어요. 그 양반이 원래는 키보디스트예요. 제일 유명한 곡이 보니엠의 리버 오브 더 바이빌런. 그 곡을 쳤던 양반인데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 그 곡도. 예. 다들 입을 개고 밤과 그 노래가 리버 오브 바빌런이에요. 그러다가 원맨 밴드도 그냥 신서사이즈랑 미디로 음악을 썼어요. 예. 그러다가 뭐 문나잇 플라워랑 곡이 대박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Your Favorite Toy란 곡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그 손에선 유명했던 심야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그 양반이 이니그마라는 팀을 만들어서 혹시 그런 의미가 있었나 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니그마라는 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사실 애니그마타라는 이름을 피하고 싶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은 거죠 그렇게. 거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런 쪽에 그런 식으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의 원조가 마이클 올더필드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원맨 밴드죠. 신서사이즈. 예. 70년대 초반부터 그런 음악을 썼어요. 앞서가셨네요. 네, 진짜 앞서. 그리고 또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반 중에 브라이언 이노라고 있었는데 유명하시죠. 예. 이 양반은 뭐 윈도우 95 부팅음이 그 양반이 만든 거니까. 그렇구나. 옛날에 들었었는데 지금 기억나네요. 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윈도우 95의 부팅 소리 그거를 브라이언 이노가 만들었죠. 그럼 이번에는 애니그마타란 팀 멤버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 그 팀에 대해서 좀 그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죠. 애니그마타라는 밴드는 2019년도쯤에 결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얼핏 들으시는 걸 기억하신다면은 그 기타 치는 친구가 제대를 올해 3월달에 했는데 네네. 나이가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그냥 딱 제 아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낳았다면은 아직 저는 미혼이지만은 예. 딱 제 아들 또래인데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예. 기타 치는 친구 외에도 그 외에 베이스 치는 김진규 씨나 멤버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이게 우왕좌왕해서 죄송합니다. 그 베이스 치는 친구는 김진규 씨이고, 그리고 키보드 조우재, 그리고 기타 이재성, 그리고 드럼 곽지용, 저로 이렇게 이루어진 네네. 4명 밴드인데, 저 빼고는 나이가 다들 20대 초중반이에요. 네, 지금.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네, 많이 젊어요. 저는 지금 40대 중후반, 예, 이제 인 그쯤 상황이죠. 됐죠?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좀 있으면 이제 50 되죠, 이제. 예, 80년생이니까. 네. 근데 그 다른 버둥이라는 그 싱어송라이터의 세션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예. 근데 우연히 만났다가 음악하는 스타일이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일본 음악 쪽에 관심도 많고, 또 그쪽 그 히사시 조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본스러운 외색스러운 멜로디, 예.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곡을 지는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미나누키 친구들. 음계 가지고 아, 그런 걸 또 그렇게 부르나요, 또? 이렇게 일본 스케일이 있어요. 아, 이게 또 저는 무식해서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또. 그 그냥 펜타토닉, 일본의 펜타토닉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맞아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딱 그 일본스러운 딱 음계 그런 예, 걸 예. 들을 수 있는. 근데 또 너무 외색스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개성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실용음악가 애들 같은 그런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예, 예. 물론 실용음악가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쉽게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개성 있는 친구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마음이 또 뛰고. 그렇죠. 좀 흥분되는 게 있죠. 그 그러니까요. 친구는. 저는 예. 또 같이 하기만 해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네. 그 연주 몇 번 하고 또 그냥 따로 잼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너무 재밌는데 그냥 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된 거죠, 밴드가. 그 잼이 문제야, 잼이. 잼이 문제. 그냥 코드 한 서너 개 던져주고 야 잼 해볼까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게 합이 맞으면은 정말 음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희열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아,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슬랩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딱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진짜. 그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쳤더니 제가 또 그냥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치는 걸 또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우린 사실 그 애니바타 친구들은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재즈씬에서 많이 연주하긴 하지만은 완전 재즈 쪽에서 완전 주류라든가 딱 정석대로 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재즈 하는 사람 치고는 이런 음악 저런 음악 되게 많이 하고. 이 친구들도 사실 실용음악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 세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음악들을 각자 하는데 그게 또 무슨 장르라고 불러야 할지도 좀 모르겠고, 각자 다들 이상하게 치는데, 이상하게 치는 거 있는 게 되게 죽이 잘 맞고, 내가 이상하게 치면은 쟤는 더 이상하게 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상하게 치면 나는 더 이상하게 칠 거야. 근데 그 서로 이상하게 치는 게 너무 다들 재밌어 하고 있고. 이게 기타 코드 얘기한다면은 텐션 코드 들어갔을 때 맞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 그러니까요. 예. 텐션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뭘 쳤더니 또 그냥 뭐 텐션이라고 부를 수 없는 텐션을 쳤더니 예. 야, 그거 죽이는데 다들 이러고 있고.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곽기용 씨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그 다른 전혀 음악에 접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과 그쵸. 얼마 전에 같이 세 명이서 다니면서 라이브 하고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거 보고 이 친구 왜 이걸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제가 곽기용 씨를 눈여겨보게 된 게 지용 씨 덕분에 고객님이 한국도 없는데 그냥 어유 엄청난 걸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와서 그냥 신발 몇 번 치고 갑자기 쓰러지는. 색깔 좋네요.